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병원 내분비과 김성훈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아셨나요?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올리브 오일이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치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한국 노인 10명 중 9명은 올리브 오일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5년 안에 대다수가 뇌졸중, 심혈관 질환,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올바른 방법만 실천하신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만성질환을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제약회사가 절대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 바로 올리브 오일의 진짜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께서는 88세에 심장병을 앓으셨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같은 나이에 제가 알려드린 올리브 오일 황금 법칙을 적용하신 덕분에 97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차근차근 따라 하신다면 손주의 졸업식도, 증손주의 첫 목소리도, 그리고 수많은 행복한 가족의 순간도 건강히 지켜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30년 연구의 결실인 황금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산의 최민호 어르신은 15년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셨지만 올리브 오일 황금 법칙을 실천한 지 단 한 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도의 김혜선 어르신은 12년 동안 관절염으로 매일 고통받으셨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신 지 석 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적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작은 행동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올리브 오일의 비밀 하나하나를 함께 탐구하는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액체 황금이라 불리며 수세대에 걸쳐 지중해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용해온 바로 그 올리브 오일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왜 요즘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이 사실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약품은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관절 진통제를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합니다.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커지고 제약회사의 이익은 더 늘어납니다. 보시다시피 한쪽에는 막대한 이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약 판매를 줄일 수 있는 단순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진실을 선택해 공개할까요? 저는 여러 차례 국제의학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올리브 오일의 효능에 대해 활발히 논의됩니다. 그러나 병원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런 자료들은 대개 묻혀버리고 환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비밀이지만 침묵 속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침묵이 수백만 명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민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었고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언제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따님이 아버지께 올리브 오일 황금 법칙을 시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달 후 수치가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올리브 오일은 건강을 지켜주는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의 삶이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올리브 오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효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 같은 귀중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체내 주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중한 이 성분들을 무심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에 쥔 보석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 하나, 현재 마트 진열대에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의 절반 이상이 가짜이며 값싼 여러 가지 기름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기름을 사용하면 진짜 순수 올리브 오일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담석이나 췌장염을 앓았던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울산에 사는 이상철 씨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는 올리브 오일을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췌장염 합병증으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과량 섭취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대부분 마트에서 가장 싼 올리브 오일을 사서 뜨거운 팬에 바로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가열하면 폴리페놀과 올레산 같은 귀한 성분이 거의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올리브 오일 연구소의 마르코 안토니오 교수는 그의 연구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구입한 오일이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몸을 지켜줄 좋은 성분이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순수 제품이라고 믿고 가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사용한 환자들의 혈관 건강 상태가 가짜 오일을 쓴 환자들보다 3배나 좋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관 방법도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마드리드 대학교의 루이스 박사와 함께한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이 빛, 온도, 공기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되어 심지어 해로운 물질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상한 기름은 더 이상 귀한 약이 아니라 몸속에서 은밀히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루이스 박사는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뚜껑을 꼭 닫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싱크대 위에 두는 습관이 있는데 그곳은 빛과 열이 쉽게 기름을 파괴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제주에 사는 윤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15년 넘게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을 들은 후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구입해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고 사용하셨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염증이 뚜렷하게 줄었고 3달 후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달이 되자 손주들과 함께 편안히 산책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감격하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손주들과 밖에 나갈 때마다 다리 아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병원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대부분은 약물 중심의 의학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때때로 자연스럽고 가까운 해결책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상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160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귀중한 영양 성분이 모두 파괴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올리브 오일로 튀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조차도 아주 약한 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의 연구는 올리브 오일을 가열하지 않고 즉 생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 염증 억제 효과가 무려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샐러드에 직접 뿌리거나 빵에 발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석이나 급성 췌장염에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고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아무리 좋아도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히 사용해야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올리브 오일을 제대로 효과 있게 쓰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식품과의 결합했음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올리브 오일의 효능을 절반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넘게 연구해온 결과이자 수많은 환자들을 살린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적절한 식품과 함께할 때 효과가 2배, 심지어 3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 의대의 프랭크 sak스 교수와 함께 연구하면서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했을 때 심장과 혈관에 특별한 이점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이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을 만나면 놀라운 효과가 생기는데 그것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험 결과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유지한 환자들은 따로 먹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발병 위험이 40% 낮아졌습니다. 이 효과는 일부 심혈관 치료제와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여기 대구에 사는 강대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수년간 협심증으로 고통받으며 잦은 흉통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방법을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흉통이 뚜렷하게 줄어들어 담당 의사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지오반니 교수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마늘과 함께 섭취했을 때 항염증 효과가 5배까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특히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올리브 오일을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에도 뛰어난 효과를 줍니다. 이는 노년기의 치매를 예방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꾸준히 함께 섭취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60%나 낮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을 고운 조리 음식에 사용하면 해로운 물질이 생겨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칼로리 섭취가 지나치게 많아져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마실수록 좋다라고 믿는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광주의 한명조 어르신이 바로 그 예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매일 올리브 오일을 마시면 장수할 수 있다고 믿으셨고 매일 한 컵 가득 마셨습니다. 그런데 3달 후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병원 연구에서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올리브 오일을 마시면 췌장에 큰 부담을 주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전의 신병호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저는 그냥 더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노력할수록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아팠습니다. 또한 서울의 이순옥 할머니가 아까워서 올리브 오일을 여러 번 다시 가열해 튀김에 사용하시던 일도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비싼 올리브 오일이니 버리면 아깝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 때문에 혈관에 심한 염증이 생겼고 결국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이라고 믿었던 게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진정으로 좋은 것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용량을 올바른 시점에 몸 상태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올리브 오일을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효과가 2배, 3배까지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섭취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보를 놓친다면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도 효과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논문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추적한 끝에 의학계조차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효과는 섭취 시간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프랑스 리옹 대학교의 피에르 듀부아 교수와 함께 분석한 결과 올리브 오일의 귀중한 성분인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섭취 시점에 따라 흡수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공복에 섭취할 때와 식사 후 섭취할 때의 효과 차이가 최대 4배까지 났습니다. 연구 결과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마시면 최적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혈관 청소 능력이 50% 향상되고 염증은 30% 감소했습니다.
이 효과는 일부 흔히 처방되는 항염증제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이나 포식을 한 뒤에 올리브 오일을 마시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인천의 황진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해서 저는 저녁 식사 후마다 한 스푼씩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검진을 받아보니 지방간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도 미리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는지.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올리브 오일도 기름, 즉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 특히 밤에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칼로리가 축적되어 체중 증가나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년 연구 끝에 저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몸이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순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강력한 항염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때인데 특히 샐러드나 채소 요리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서 지용성 비타민까지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시간은 늦은 밤이나 배부르게 식사한 직후입니다. 이때는 간이 이미 과도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까지 더해지면 큰 부담이 되고 장기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한 실험에서는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섭취했을 때 혈관 탄력이 평균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의사들이 흔히 처방하는 혈관 확장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올리브 오일도 시점만 제대로 맞추면 건강을 위한 천연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광주의 한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불안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우울했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먹기 시작했어요. 믿기 어렵지만 석 달 만에 혈압이 165에서 132로 내려갔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을 영양가 높은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훨씬 잘 되고 혈관 건강도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저희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과 채소를 꾸준히 함께 섭취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건강 개선 효과가 무려 6배나 높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최적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은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올리브 오일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종류를 고르면 아무리 올바른 방법과 시간에 맞춰 사용해도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큰 발견이며 이제 그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교 올리브 오일 연구소의 안토니오 로메로 교수와 함께 10년 넘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식용유가 아니라 어떤 품종인지, 어떤 토양에서 자랐는지, 언제 수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압착했는지에 따라 치료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혈관 질환에는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부산의 최만석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20년 넘게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올리브 오일을 다 사용해 보셨지만 아무런 개선도 없었습니다. 제가 코로네이키 품종의 올리브 오일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다 똑같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용한 지 한 달 만에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뚜렷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와 축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코로네이키 품종은 다른 품종보다 올러칸탈 성분을 3배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연적인 항염 효과가 있어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는 저는 주로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을 권합니다. 이 품종은 하이드록시티로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대구의 박진우 어르신 사례를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어르신은 15년 동안 당뇨를 앓으셨고 혈당 수치가 늘 210음 전후로 흔들렸습니다. 합병증 위험이 늘 가까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공복에 프란토이오 품종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불과 2달 만에 혈당이 145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6달 후에는 12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덕분에 치료약의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바로 올바른 올리브 오일 품종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비밀입니다. 원산지와 품종을 제대로 알아야만 자연이 준 신비의 약의 힘을 진정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 10병 중 10병 이상은 진짜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라 값싼 기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용해도 건강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병까지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색을 보아야 합니다. 진짜 오일은 대체로 짙은 노란색이나 자연스러운 녹색을 띱니다. 색이 너무 연하거나 투명하면 정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향입니다. 순수한 올리브 오일은 풀향기, 은은한 과일 향이 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아무 냄새가 없거나 그냥 흔한 기름 냄새만 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또 맛을 보면 진짜 올리브 오일은 약간의 쓴맛과 목에서 느껴지는 가벼운 매운맛이 남는데 이것이 바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폴리페놀의 신호입니다. 한 가지 더, 가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250ml 한 병이 20,000원 이하라면 거의 확실히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십시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의 유명 산지에서 생산된 오일이 대체로 품질이 뛰어납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저는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가짜 올리브 오일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화학적으로 처리된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 오일이 효과가 없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가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비밀을 공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30년 동안 연구에 매진하며 얻은 모든 지식을 집약해 만든 공식입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공식을 실천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각 질환에 맞는 올바른 올리브 오일 품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에는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스푼을 섭취하고 토마토와 함께 드십시오.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에는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이 최적입니다. 아침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마시고 다진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한겸 효과가 5배까지 증가합니다. 당뇨병에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이 훌륭한 해결책이 됩니다.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을 원하신다면 어떤 품종이든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뇌 보호 효과가 뚜렷하게 커집니다. 이 모든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박민수 교수의 황금 올리브 오일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심혈관을 지켜주는 방울토마토 3알, 한겸을 돕는 다진 마늘 반쪽, 뇌를 위한 혼합 견과류 한 줌.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먼저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마십니다. 약 5분 후 토마토, 마늘, 견과류를 드십시오. 30분 후에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공식을 따른 환자 그룹에서는 평균 혈압이 30단위 낮아졌고 콜레스테롤은 50단위 감소했으며 혈당은 40단위 내려갔고 염증 수치는 무려 61% 줄었습니다. 대전의 오미경 할머니는 이 공식을 6개월간 꾸준히 지킨 뒤 이렇게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25년 넘게 먹어온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여행도 가고 등산도 하면서 지칠 걱정이 없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물론 중요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급성 췌장염을 앓은 적이 있는 분들은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과도하게 마시지 말고 하루 2스푼을 넘기지 마십시오. 또한 올리브 오일은 보관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고 햇빛을 피하며 항상 뚜껑을 꼭 닫아야 합니다. 개봉 후에는 6개월 안에 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기름이 굳어져 귀한 성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30년 연구의 결실이자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바꿀 수 있는 황금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은 여러분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귀한 식품이라 해도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결코 인생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은 올바른 영양, 적절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할 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황금 열쇠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운동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는데 운동을 하라는 조언을 들으면 대개 헬스장에 가야 한다거나 몇 킬로미터를 뛰어야 한다거나 아주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하곤 하지요. 그러나 진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50세가 넘은 분들이라면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걷기만 해도 건강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당을 조절하고 혈관의 탄성을 개선해 줍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집 근처 공원을 매일 산책하는 습관만으로도 몇 달 뒤에 건강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잠을 더 잘 자고 관절 통증이 줄고 정신도 한결 밝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혼자 걷는 것이 지루하다면 배우자나 이웃을 함께 초대해 보십시오.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됩니다. 심지어 날씨가 추울 때도 옷을 따뜻하게 입고 천천히 걸어만 다녀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노년층을 위한 기체조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시거나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 몇 가지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래,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운동 외에도 건강을 은밀히 해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흡연과 과음입니다. 아시다시피 담배는 하루 한 개비만 피워도 혈관을 손상시켜 올리브 오일이나 어떤 건강한 식단의 효과도 크게 떨어뜨립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녁에 많이 마시면 간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몸을 피곤하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쉽게 높입니다. 저는 인천의 남경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황금 올리브 오일 공식을 아주 성실히 지켜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건강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잠이 잘 오게 하려고 밤마다 술을 몇 잔씩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습관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이 절반 이상 헛되이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술을 줄이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섭취하면서 걷기를 꾸준히 하자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의 나쁜 습관은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텔레비전 앞에 몇 시간씩 앉아 계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잘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관절도 더 굳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1시간 앉아 있었다면 최소 5분은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라고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쌓이면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역시 건강에 숨은 적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자녀, 재정, 질병 등으로 걱정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믿어주십시오. 걱정은 병을 더 악화시킬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염증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회복이 더뎌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기억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강조합니다. 잠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약으로 여기라고요. 일찍 잠자리에 들고 휴대폰을 끄고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급하게 먹고 조절하지 않는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먹거나
흰 탄수화물과 붉은 고기를 많이 먹고 채소는 적게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위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쉽게 높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올리브 오일은 단지 한 부분일 뿐이며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해야 합니다. 채소를 많이, 생선을 많이, 붉은 고기는 적게, 정제된 설탕은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고치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10분 더 걷기, 술 한 잔 줄이기, 잠을 1시간 더 자기 위해 TV를 일찍 끄기, 식사할 때 음식을 더 오래 씹기.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바꾼 뒤 놀라운 결과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40년 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고 심장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꾸준한 걷기로 체중을 줄여 고혈압 약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던 것이 이제는 절반만 복용해도 충분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꾸준히 기체조를 해와 지금은 허리 통증 없이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세 가지 요소, 즉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영양, 적절한 운동,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을 모두 결합하면 여러분의 몸은 날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단지 건강 지표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지고 삶 자체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손주의 졸업식이나 증손주의 돌잔치에 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활기와 기쁨으로 가득한 노년을 자신 있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나쁜 습관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나가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언젠가 여러분은 이렇게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올리브 오일의 힘을 이해하고 진짜 품질을 고르는 법, 올바른 섭취 시간, 수백 명의 건강을 바꾼 황금 공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운동 습관과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꾸준히 실천한다면 삶은 바뀌고 건강은 오래 지속되며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하는 기쁨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은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댓글에 남긴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경험이 병에서 벗어나 길을 찾고 있는 누군가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느낌, 궁금증 혹은 얻은 결과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저의 노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계속 공유할 귀중한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지식과 연구와 실제 경험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평생의 여정이며 저는 이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장수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단순히 길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활력과 생기로 가득한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